나이가 드니 새로운 일이나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렵고 겁이 나며 힘들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뭐 먹고 싶지 않아도 이 나이를 먹죠.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고. 백성물과 뭘 먹고 죽었느냐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죽었다.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듯이 일단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노쇠하고 젊음을 잃어버리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일단은 보강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기가 아주 충전해서 뭐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해도 감당이 되고 이 저절로 생기는데 이제 요즘에 움직여보면 의자를 하나 들어도 뭐 허리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무릎도 그렇고 뭐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얘네는 잠도 잘 자던 게 뭐 한번 깨면 잠도 잘 안 오고 뭐 불면증 같이 이상하게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일종의 노쇠 현상이지. 늙어가는 현상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옛날부터 나이가 들면 이라는 말에서 이제 인용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제 시시비를 가리지 말며,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 말을 듣기만 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 그냥 상대방이 옳다고 고개만 끄덕여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거를 해도 될까 부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 말을 따라가서 경청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말을 해야지. 내 주관이나 내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게 삶의 지혜라 그래. 나이가 들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의 불법에 생기는 게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젊을 때 같이 똑같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해. 근데 아무리 주장해도 세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줄 모르고 본인이 잘했던 생각만 하면서 그걸 얘기하니까 이 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고 세대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배울 점이 있다가 전민들이 와서 경청한 것도 있었어요. 세대 차이는 나지만 세대의 어떤 이 부분은 안 맞지만 옛날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알고 싶을 때는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경청하고 들어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요즘엔 뭐 노인대학이니 뭐 이상하게 이게 만들어지면서 노인들을 갖다가 젊게 지내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이게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이상해져 버린 거야. 옛날 건 다 없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같이 알아야 하고 젊은 사람 같이 들어야 한다는 뭐 어떤 이런 하니까 치신도 없고 격도 없고, 그 나이 들은 그 노련한 경험에 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애들인지 나이 먹은 그냥 노인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짐덩어리 같이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구성 요소를 볼 때 혜택 주는 것도 너네들 많이 젊은이한테 덜 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의 불만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또 가정사가 들어오면 이제 나이가 들고 새롭게 이제 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하면서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때 또 한 번 그런 걸 느끼거든. 응? 이때는 내 자식은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거를. 그렇다고 이런지 저런지 봐야 되고 또 엄두도 안 나고, 어떨 때는 이거 내가 뭐가 잘못,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오류를 한 것도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아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아들 말도 아니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저희 쪽에 맞는 것도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남편에 대한 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더 남편 나는 자신 있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남편까지도 컨트롤 안 되는 거. 왜? 뭐 지네끼리 편이 돼가지고 얘기하니까 나 혼자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의견이 도대체 들어가지 않네. 그래서 우리가 1차는 핵가족을 이루는 단위적인 가족이 됐다가
새로운 식구가 들으면 이제 슬슬 대가족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결혼은 가정과 가정으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연애는 둘이 하지만 결혼은 가족이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동 사회성과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집합체를 만들고 공통분을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자기 차론 집안의 전통, 이쪽 전통이 또 만나보다 부닥친단 말이야, 이게. 부닥치면 여자 쪽은 여자 쪽에 부모가 있고 남자 쪽에 부모가 있잖아. 서로 이 부모의 어떤 입장에서 나오는 이 관계에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 자존심, 또 어떤 그런 거 기타 등등이 또 대입되면 또 이게 아주 예민해지거든. 응?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부부 결혼한 당사자 아들들한테 영향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이 또 문제가 생겨 잘못하면. 그 때문에 이거를 균형 있게 잘 하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역할을 잘 해주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장인 장모 쪽에서 오면은 사위가 차비를 줘야 하고, 이 시집 쪽에서 오면은 며느리가 차비를 주는 거지, 반대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아들이 여기에게는 일을 전달하지 말고 저에게는 일을 전달하면 안 돼. 나중에 이제 형제가 싸움 나는 것도 어떡하냐면은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딸이 오면은 아들 흉보고, 아들 흉보는 게 아들 치료 흉보는 게 며느리 흉을 봐. 그럼 또 이제 며느리 딸들이 들으면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냐? 뭐 이렇게 선입견 찬뜻으로 가. 다음 만날 때 어색할 수밖에 없지. 그럼 또 한 바퀴 돌면서 또 자기 또 형제니까 형제한테 네 식구가 뭐 어쩌고 그때 누가 그래? 그럼 또 열받으니까 또 쪼르륵 가가지고 또 이제 자기 아내한테 너 어쩌고 누가 그런 소리에 난 알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도 열받지 또. 그게 어때? 이게 정말 계속 도미노에서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저 강남을 쭉 가다 오나 보면 그래. 차가 엄청 밀리는 거야. 양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밀리는데 좀 지나서 지나고 나면 뻥 뚫렸어. 이렇게 뻥 뚫렸는데 왜 여기서 밀리냐 이거야. 왜 밀리냐면 계산하면 이렇게 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운전하는 습관이 밀리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브레이크 팍팍 밟아.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잖아.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흐름대로 한 차속만 빠지는 쭉 가면은 차가 브레이크를 쓰면 하나 탁 멈추고 또 밀리고 또 일기어서 쭉 밀리고. 그러니까 차 밀리는 거 안 가는 거야 이게. 여기 안 맥혔는데도 나중에 쭉 가다 맥히면 뻥 뚫려. 아니 차가 왜 밀린 거냐? 이게 바로 운전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의 운전하는 걸 보면은 길을 크게 뻥 뚫리면은 언젠간 좋아진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뻥 뚫린 것보다는 새끼를 많이 만들어서 은희를 빠져나가시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차가 쫙 분산되기 때문에 막힐 일이 별로 없어. 길이 좁아도 왜 다 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뚫어놓고 언젠간 좁아지고 꽉 막히지. 그 다음에 뻥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탁 받고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뚜두두두 저쪽에 뒤로 가면 쭉 여기 쓴다는 거야 차가. 그럼 결국에는 이게 그런 운전 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차가 더 가진되고 밀린다는 거야 계산이. 이게 이 원리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삶도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전달하느냐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정된단 말이야. 응?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한 마디 툭 던지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자기는 옳은 말이지. 그게 다른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가.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아유 뭐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어때? 그러니까 한마디가 얼마나 신심이 생기는지. 어떤 때는 이제 옳은 정신이 나오면 자기 아들한테도 애들한테 옳은 말을 잘해요. 하다가 어느 때 되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다 상해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런 소통되는 이 부분이 원인이 어디로 오냐면은 결국 본인이 시작된 것들이 바깥으로 갔다가 우리 도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어떤 집에 일이 생기면 엄두가 안 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뭘 좀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야 보통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오해에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겁나고 두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남편도 어느 때는 더 거룩해 보일 때도 있어. 왜? 야, 저게 나 그때는 막 아무리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그러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면 사람 어디 가든지 정치가 있어. 정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소소한 가스라이팅은 효과가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쓰면 너무 좋은 때가 챙겨. 이게 가스라이팅도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 좋은 방법을 쓰면 이거는 살아가지만, 나쁜 방법을 쓰니까 문제야. 그러면 집안, 가족 관계도 보이지 않는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그 이제 신랑이 어쩌고. 이게 대립되는 게도. 근데 이거를 좋은 방법으로 서로 하면 어떻게 돼? 좋게 전달이 되고, 좋게 선입감이 생기면서 서로 화합하고 좋아지는 거야. 아유, 내가 들으니까, 형제가 이렇게 있잖아. 형제 있으면 엄마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네 동생 말이야. 형을 무지하게 생각하더라. 지금 와가지고 쪼쪼 그래. 그러면, 그랬어? 엄마? 오, 그래? 그러면 또, 너희 동생도 너 얼마나 생각하더라. 글쎄, 서로 만나면 어때? 얼마 좋아, 이게. 이 좋은 가스라이팅이 이것도 일종의. 근데, 아유, 그 년이 뭐 어쩌고. 그래서, 어디야? 뭐 그런 년인데, 그 시간이 변했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족이 싸움 나는 거야, 나중에. 그 원인이 뭐야? 중간 역할하는 부모한테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응?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뭐 줄 게 이렇게 있어. 주는데도 너무 똑같이 준다 그래도 문제가 생겨. 왜? 똑같이 주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럼 큰아들이 실망해. 왜? 뭐 형, 동생이나 오나 뭐 여동생이 남동생이나 똑같이 주는데 뭐 내가 뭐 잘할 리가 뭐 있어? 어? 이 사람은 그래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때는 모르게 큰아들을 별도로, 작은아들을 별도로 이게 모르게 해야 해. 모르게 하면서 가만히 음미하고 그 특징을 주는 거지. 이놈들이 비밀로 하라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어때? 서로 좋은 거지, 이렇게 막 좋은 거야. 근데 공개하고 뭐 어쩌고 똑같아야 된다. 우리 여기 오형제가 다 그 공무원으로 갔었던 분이 있어. 요즘엔 저를 안 와. 다 이제 딴 데 엄마가 들어가고 나니까 왜 안 오냐? 엄마 사축구 이러다니까 다 형제가 그렇게 오더니 다 와나. 왜 안 오냐? 큰 아들이 신심이 없어. 왜 없냐? 똑같은 얘기야. 아니 동생들이 내 말을 들어야죠. 왜 안 듣느냐? 형제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맨날 교육시켜가지고 뭐 똑같이 하기 때문에 형한테 권한을 줘야 이 말을 듣거든. 형이 통해서 주셔야 이 말을 듣거든. 그런데 똑같다니까 누가 말을 들어? 직접 엄마한테 다이렉트 하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말빨도 안 쓰고. 그렇다고 내가 맨날 뭐 돈 주면서 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응?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가정사에서 어떻게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지금부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더군다나 이제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예? 되게 50대에서 이제 지금 50대에서 이제 50대 초반 들어온 애들이 현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갖고 있거나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또래 애들이 되게 하나 자식 세대야, 다 그 세대가. 예, 이게 이제 천 넘어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하나 자식 세대가 다 그쪽 세대야. 그 때문에 이 세대들은 부모도 굉장히 하나 자식이라서 애를 너무 위해서 키웠고, 또 애도 그냥 그렇게 컸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특한 아이로 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한 사회 결여성이 생기기 쉽고, 또 공동도 분야를 만들기가 어렵잖아.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여자 하나 또 들어와봐. 그 다음에 하나 자식이다. 이게 난리가 나요, 잘못하면. 응? 그거 웬만한 며느리는 배기기 힘드네. 거기서 또 아들도 힘들어. 왜 그냥 엄마가 뭐라고 안줄 수도 없고, 여자가 볼 때는 쟤 마마보인가? 엄마가 이렇게 돼버리고. 그럼 엄마 입장으로 보면, 기껏 키워놨더니 존이 싹 가져가가지고 그냥 저게 뺏어가는 건 느낌이 드니까, 왜 그러냐면요, 보통 결혼을 하면 첫 번째 1순위는 남편이 1순위예요, 여자한테는. 일단 모든 게. 그러다가 애를 딱 낳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2순위 넘어가. 1순위가 자식한테 와버려. 이렇게 키우는 이 자식이 두 번째 결혼을 한 건데, 이 자식에 대해 모든 걸 맞췄는데 이게 여자가 하나 딱 들어갔다 같이 가니까 이걸 놓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세상에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응?
한이 되고 그런 이 마음을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해. 이건 못해, 이거. 그러니까 어때?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이 준비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 들어야 해. 들어서, 이 아들이 다음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며느리 얻으면 어떻게 처세를 내가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먼저 결혼하고 하는 이제 언니나 아버지한테 먼저 마음을 고충을 들어보고, 이번에 결혼시키고 시장보다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 속에 그냥 속이 그냥 썩어 들어가고 뭉개 들어가. 도대체가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저거를 내가 거꾸로 저 눈치로 봐야 되는 건가? 내가 도대체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근데 그게 눈치로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 그게 세대가 바뀌는 거야, 이제. 사실 결혼하고 나면 세대가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신감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원래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속에 있는 그것들은 자신감을 부르면 그걸 돌아가야 되는데, 겉으로 있는 이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거기에 대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행사가 준비하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 그래. 하면 완벽하게 했다는 건 세상에 없어. 그냥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게 다 된 거야. 근데 다 준비 안 됐잖아요. 준비 다 된 건 뭐고 안 된 건 뭐냐 이거야. 이걸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지. 예? 됐죠. 여기까지만 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